저희가 이제 주제를 이어나가는 게 중독성이 강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인데 사실 요즘 그 용어 중에요. 그 김밥도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게 마약 김밥이다라고 이런 게 일상적인 용어로 들어와요.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학생들하고 저희는 같이 음식을 시켜 먹으면 저는 입을 못 먹을 정도로 이게 강해요. 음식 맛들이. 그게 뭐 캡사이신이랄지 그다음에 뭐 향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맵다든지 이런 그 좀 뭔가 자극성이 강한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기저들은 어디서 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마약 김밥이니 뭐 마약이라는 걸 붙은 거는 네. 처음에는 마약이 들어갔다고 붙은 게 아니라 맛이 그렇죠. 너무 있어서 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이 먹는 것도 중독성이거든.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아마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데는 실제로 뭐 조금씩 그 음료에 타서 뭐 어쩌고 하는 네. 그런 마약 거죠. 음료. 네. 사회적으로 보도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연구가 더 필요한데 나는 옛날에 매운 걸 잘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요새 매운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아마 그 맛이 매운 맛이 달라요. 네. 틀립니다. 어. 예전에는 양념 자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향신료 이렇게 나온 화학성이 가까운 그런 향신료들이 많아요. 못 먹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옛날에는 매운 것도 잘 먹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 네. 내 입맛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네.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한 이런 음식을 찾는 것 자체는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가 뭐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거 자연 속에서 어떤 그런 음식을 섭취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어떤 화학성이 강한 어떤 화학 물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향신료들을 만들어서 더 중독성 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뭔가 또 자극성이 강한 이런 사회로 부추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마약이라든가 중독성 문제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담배 어떤 중독을 끊으려고 은단금을 씹어요. 근데 그 은에 중독이 되는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얘기 중에 사실 중독성이 되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또 중독이 돼요. 근데 이런 그거는 이제 예.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 이 대신에 은단금을 씹어서 뭐 한다는 거는 네. 이제 그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걸 씹는 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단 증상이 따라요. 아, 금단 현상. 네. 전문 용어로 검단 증상이라고 네.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담배를 안 피우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상이 일어나요. 네. 초조해진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안절부절 못하다든지 네. 뭐 심하면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고 뭐 네. 이제 그런 그 중독된 사람이 그걸 끊으면은 검단 증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나 은단금 같은 거는 그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씹는다고 해서 검단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단 증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은단으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은단에 중독됐다 이런 말은 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떤 그 자체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그걸로서 일어나는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금단 현상이 생겨지는 이게 정신적 불안에 대한 거는 집착하고 어떤 이런 관련성이 있나요? 예, 그건 뭐 단지 하나의 그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 이제 중독 검단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좀 가벼운 수준의 중독은 우리가 물질 의존이라는 말을 써요. 네, 물질 의존. 의존. 네, 네. 그러니까 이 의존성이 자꾸 생깁니다. 네.
금방 담배 피웠다가 또 피우고 싶다든지 네. 그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 담배를 찾으면 그러니까 담배를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의존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존. 그게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니코틴 중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반드시 금단 증상이 따른다 그 얘기. 네. 그래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의존성에서 많이 이렇게 비롯된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물의 작용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작용이기도 하고 이게 합해져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중독성, 집착 이런 걸 쭉 넘어와서 이 뉴스라든가 공공 매체에서 이렇게 보면 마약에 가장 이렇게 근접해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뭐 아까 이제 대상은 이제 뭐 청소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나 대중들하고 관련성이 많은 사람 또 예술가들은 뭐 역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죠? 그런데 이제 우선 예술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 정서나 사고 체계를 보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제 규범을 지켜가도록 훈련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예술가들은 그 경계가 없어요. 네.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네. 우주보다 넓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상력이 이제 확대가 돼야 창작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상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답답하죠. 작품은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떠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예술가들이 이 마약을 쉽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이라는 걸 뭐 환각을 주거든 우리한테 일시적인 이제 황홀감 이런 것도 주지만은 상상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경계 없는 이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예술가들인데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 약물을 취함으로써 약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울해지겠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반복성. 되는 거예요. 쉽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제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금방 이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렇게 뭐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지 이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금방 중독이 누구보다도 중독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창의성을 넓히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 손을 대고 또 중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열어주는가요? 의학적으로 조금 뭐 전문적인 그건 여기서 내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막 이제 그 마약마다 그 성분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마리화나가 다르고 코카인이 다르고 몰핀이 다르고 그러거든. 그 생약들의 주 성분이 중독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마약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성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가 수련회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종류가. 그때는 아펜이라고 그래서 몰핀. 그 생약이거든. 집에서도 아펜 그 키우잖아요.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의학이 이제 그 뭐 의사들이 없으니까 비상약 비상약으로 아펜 덩어리를 이제 매달아 놓고 뭐 만병통치약은 뭐 배가 아프다 해도 그거 이제 한번 이래 그다음 머리가 아파도 그러고 일단은 1차 치료약이에요. 가장 지혜롭게 사실은 사용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약
그 아펜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에요. 완벽한 약이네요.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는 몰핀이라는 그것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워낙 그 이제 약물의 종류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 많은 약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박사님, 저는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경계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약물을 바로 이렇게 약을 바로 섭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에 너무 약을 과다 복용하지 않는가? 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약물 중독하고 어떤 그런 관련성도 좀 있는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을 많이 네.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네. 그 약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그 약은 중독되는 약이 아니니까 네.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면 약물 남용이라고 써요. 약물 남용, 예, 오남용 그렇죠. 그게 중독되지 않는 약을 남용하는 거니까 네. 그건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장기가 상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중독하고는 그게 이제 조금 구분이 돼요. 네, 그거는 어떤 치료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중독이나 이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